결혼한 부부에게 선물처럼 다가온 임신이라는 축복. 보통의 산모들은 임신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테스트기로 알았는데요. 어머니께서 좀 꿈을 꾸셨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한번 검사를 해봤는데 임신이 되었더라고요. 소산모의 경우 자칫 임신 증상을 모르고 지나쳐 곤란한 경우를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신 증상을 미리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죠. 임신의 증상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봅니다. 월경 예정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도 월경을 하지 않는다면 임신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임신 후 약간의 질출혈을 양이 적은 생리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첫 임신의 8%에서 생길 수 있고요. 임신인지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또 다른 변화로는 유방이 조금씩 커지고 단단해지는 것. 가슴을 조금만 건드려도 통증을 느끼거나 유두 색깔이 짙어지는 것 같으면 임신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궁이 커지면서 생기는 변화도 있습니다. 자궁이 커지면서 장을 압박하면 변비가 생기거나 심하면 치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방광을 누르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증상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은 임신 16주가 되면서 약간 덜해지기도 합니다. 산모 본인 외에 가족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입덧과 피로감. 잠이 많아진다든지 몸이 무겁고 피로감을 자주 호소한다거나 열이 나고 춥다고 느끼는 몸살 같은 증상이 나타나도 임신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초기엔 침이 자주 고이고 침을 삼키려고 하면 자꾸 토할 것 같거나 속이 미식거리는 입덧 증상이 생깁니다. 이 밖에 호르몬 변화에 의한 증상으로도 임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엔 호르몬이 변하면서 질내 분비물이 증가합니다. 냄새는 없고 보통 유백색의 하얀 분비물이고요. 배꼽 아래에는 갈색의 임신선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 기초 체온이 37도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감기 몸살과 같은 미열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간혹 임신 초기 증상을 모르고 지나치거나 감기 몸살 등으로 오인해 감기약을 복용하여 출산할 때까지 혹시 태아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우울한 임신 기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신 초기 증상이 의심되면 가까운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하여 1차로 확인하시고 만약 양성으로 나오게 되면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임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하는 질식 초음파의 불편감을 싫어해서 임신을 확인하고도 일부러 늦게 오셨다가 계류유산이나 자궁의 임신을 늦게 진단해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양성으로 나오면 바로 병원으로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테스트기에서 음성으로 나오거나 임신이 아니어도 위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병원으로 오셔서 임신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테스트기로 양성을 확인한 임산부. 기쁜 마음으로 병원에 내원해 진찰을 받았는데요. 축하합니다. 임신 5주입니다. 임신 5주예요? 네. 생리 안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것 같거든요. 생리 예정일에서 일주일이 지나 바로 내원한 산모. 왜 임신 주수는 5주일까요? 예정된 날짜에 생리를 하지 않는 경우 바로 임신 주수는 4주가 됩니다. 분만 예정일을 계산하려면 마지막 생리 날짜의 월에 9월을 더하고 일에 7일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생리일이 1월 1일이라면 1월에서 9개월을 더한 10월, 그리고 1일에서 7일을 더한 8일, 즉 10월 8일이 분만 예정일이 됩니다. 하지만 생리 주기가 일정치 않거나 간혹 불규칙적으로 배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병원에서 초기 질식 초음파로 임신당 및 태아 크기를 고려한 분만 예정일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후에 탈모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임신 후 변비가 심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신은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작업이니만큼 여성의 몸에 여러 가지 징후와 큰 변화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임신을 한 10개월 동안 산모의 신체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임신을 하게 되면 혈액량이 임신 전에 비해 35 내지 40%가량 증가해서 순환계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특히 임신 초기 입덧으로 인해 기운이 없고 어지러운 증상을 빈혈로 오인하는데 대부분 실제로는 기립성 저혈압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혈액 검사를 시행해서 빈혈 유무를 확인한 후 철분제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임신을 하게 되면 호흡수와 맥박수가 빨라지며 숨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임신을 하면 태아의 이산화탄소까지 엄마가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만원버스나 환기가 안 되는 지하철, 지하상가 등에서 장시간 서 있다가 갑자기 메스꺼리면서 하늘이 노래지고 구토 증상이 일어나면서 정신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전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즉시 환기가 잘 되는 창가로 가셔서 머리를 눕히고 안정을 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방광을 압박하면서 소변이 잦아지고 특히 소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산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 분비물도 증가하게 되고요. 또한 자궁이 소화기 계통을 압박하면서 구토, 속쓰림, 복부 팽만감, 변비, 치질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신 기간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고 변비가 심한 경우 밤이나 감과 같이 탄닌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며 섬유질과 수분이 풍부한 음식과 유산균 등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가벼운 운동을 하여 장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임신 시 호르몬 변화로 인해 내분비계의 이상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주 호르몬 검사를 시행하셔서 정상 레벨로 유지하고 태아 및 산모에게 영향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호르몬의 영향으로 아토피, 두드러기, 발진 등이 생기는데요. 이 경우 전문의와 상의 후 피부 연고를 사용해야 합니다. 체중은 여성들에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산모들이 고민하는 부분. 평균 한 달에 1에서 2kg가량, 총 12kg의 체중 증가가 적당합니다. 간혹 임신 후, 임신 전 다이어트에 한풀이를 하듯 과식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임신 후 필요한 칼로리는 임신 전에 비해 300칼로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흰우유 200cc에 140칼로리이므로 우유 2잔에 더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임신 전에 과체중이셨다면 굳이 12kg까지 체중 증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혹 초기 입덧으로 인해 체중이 감소한 경우 임신 20주 정도가 되면 정상으로 돌아오며 태아의 체중만 잘 증가한다면 산모가 반드시 체중이 증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신 중에도 적절한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많이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성격이. 짜증이 심하고 먹고 싶은 게 많고. 임신 후 달라지는 내 아내. 도대체 산모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내 아내를 이렇게 예민하게 만든 걸까요? 임신 후 산모의 정서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봅니다. 봐봐. 나 두 줄이야. 임신했어. 예상이 없던 임신뿐만 아니라 간절히 원해서 이룬 임신인 경우에도 실제 임신의 기쁨은 잠시. 여러 가지 신체 변화로 인해 산모는 힘들어집니다. 입덧, 속쓰림, 불면증, 피로감 같은 신체 변화로 인해 매우 불편함을 호소하며 우울해할 수도 있고요. 특히 술, 커피 같은
기호식품을 멀리해야 되는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남편 등 가족에게 날카롭게 반응하고 직장에서도 업무 수행에 어려운 경우가 생겨 주위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슬기롭게 대화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 입덧이 좋아지면서 불편감도 많이 호전되고 특히 입맛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병원에서 기형아 검사가 시작되고 태아 기형에 대해서 예민하게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나 가족들이 임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하시는 시기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로 들어간 임신 중기에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녀오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가지며 즐거운 마음으로 임신 중기를 보내도록 합니다. 임신 말기가 되면 점차 배가 불러오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배가 나오면서 똑바로 누워 잠자기 힘들기 때문에 불면증이 심해집니다. 특히 분만 예정일이 가까워지면서 분만 자체가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아기를 낳는 꿈도 꾸게 됩니다. 이런 불면증 때문에 새벽까지 테레비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등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낮 동안 적절히 산책을 해주시고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몸이 무거워 움직이기 힘들다고 안 움직이다 보면 과체중화로 인한 난산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35주 이후부터는 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이 순산에 도움이 됩니다. 임신하면 바로 엄마가 되나요? 대부분의 산모들은 임신 초기에 겪는 심리적, 신체적 변화로 인해 자신의 몸 돌보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엄마가 될 마음의 준비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임신 초기 임신이란 사실에 대해 산모들은 놀라움, 기쁨, 두려움,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입덧으로 인한 몸의 피로로 인해 태아란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중기에 들어서면서 입덧이 좋아지고 몸의 불편감이 호전되고 특히 초음파상에 꼬물락거리는 아기가 보이고 실제 태동을 느끼시게 되면 아, 이제 내 뱃속에 아기가 있구나 하고 실감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산모는 아기의 태명을 지어 부르기 시작하고 태교를 시작하며 태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합니다. 태아와 엄마를 일심동체로 여겨 모체의 조그마한 변화에도 태아에게 주지 않는지 걱정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모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과정입니다. 임신 말기로 들어서면서 예정일이 다가오면 하루빨리 태아를 분만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태아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독립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임산부가 아닌 엄마로서의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거지요. 분만 전 아기 배냇저고리 만들기, 아가방 꾸미기, 분만에 대비한 가방에 준비물 챙기기 등을 하면서 앞으로 출생할 아기가 계속 모체 내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닌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출산 준비 과정은 물리적 준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사회적 준비 과정으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 및 가족의 참여가 모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며 특히 남편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계획 임신을 한 사람들은 태아 애착이 더 높고 부부관계의 질을 포함한 결혼 만족도 또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부모가 됩니다. 출산과 육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요인과 부모 역할을 준비하는 교육을 학교에서는 시행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현대사회에서의 부모는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의 길. 그러므로 부부가 임신을 결심했다면 부모가 되면 나타날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 역할의 시작은 임신부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준비를 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부모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태아도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태내에 있는 10개월은 스승에게 배우는 10년보다 더 중요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뇌발달 측면에서 볼 때 태아기 때부터 뇌발달이 이루어지고 있고 임신기 때 부모가 받은 스트레스는 아기의 인지발달, 사회성 발달, 엄마와의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와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의 스트레스 감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뇌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스트레스. 태내 초기의 극심한 스트레스는 아기의 머리 크기와 뇌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임신을 하게 되면 올바른 부모 역할을 정립하기보다 아기를 낳기 전에 교육비에 대한 걱정, 아기를 잘 키울지에 대한 걱정, 아기를 어디에,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에 대한 걱정 등으로 많은 양육 스트레스를 갖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세요? 활발한 아기? 건강하게 좀 똑똑한 아이였으면 좋겠죠. 똑똑한 아기로 키우기 위해 부모들은 아기 뇌발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 틈을 타서 주변에 많은 상업화된 놀잇감, 도서, 운동들이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 뇌발달에 정말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 질 높은 영양, 그리고 부모와의 정서적인 애착 형성입니다.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듯이 만 3세까지의 환경적 요인은 매우 중요한데요. 아기가 평생 살면서 지닐 기본 생활 습관 및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태아도 듣는 능력이 있습니다. 태아가 24주가 되면 소리를 감지할 수 있고 엄마 아빠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6, 7개월이 되면 엄마의 태도와 감정을 미묘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산모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아기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어떤 아이로 자라는가 역시 부모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권위적인 부모는 아이의 실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자주 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부모의 눈을 피해 나쁜 행동을 합니다. 허용적인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모두 해주기 때문에 늘 부모에게 의존하고 심하게 떼쓰며 양보를 하지 못합니다. 방임적인 부모는 아이와 놀아주지 않고 애정 표현 역시 하지 않아 기본 생활 습관이 전혀 잡히지 않게 되며 친구와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민주적인 부모는 아이가 한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합니다. 따라서 아이는 자신감이 넘치고 적극적이며 자기 일은 스스로 잘해내게 됩니다.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아이가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면 아이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3명 중 1명은 아버지와의 대화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대화가 부족하다고 말한 11.7%에 비해 3배나 많은 수치인 33.5%의 청소년들이 아버지와 대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 시간은 TV 시청으로 보낸다고 하는데요. 동이다, 아빠 들어가자. 싫어, 엄마 때가 할 거야. 왜 항상 아빠들은 엄마만큼 자녀들과 가깝지 않은 것일까요? 과거 아버지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담당하였고 따라서 도구적인 역할을 많이 담당하였습니다. 반면에 어머니의 역할은 표현적인 역할과 가사와 육아 담당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취업무가 증가하고 생활 수준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에 특별한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많이 늘어났고 아버지 참여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기들은 생후 3주에서 6주 정도가 되면 아빠와 엄마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아기 돌보기의 첫 단계인 안아주는 모습에서도 엄마와 아빠의 역할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엄마는 아기를 통제하는 경우 안아주고 아빠는 아이와 놀아줄 때 안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아이의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죠. 놀이 형태에서도 엄마는 아이와 언어적으로 많이 놀이를 해주고 반면에 아빠는 아이와 신체적이고 활동적인 놀이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아빠와 이렇게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노는 것은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매우 깊게 해줍니다. 이렇게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아이들이 커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고 지능지수가 높으며 절제력과 사회 적응력이 강한 성향이 됩니다. 그러나 좋은 아빠가 되기 전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 먼저. 아내가 임신한 순간부터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임산부는 임신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쉽게 불안정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흡부하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때 곁에서 남편이 따뜻한 말 한마디, 자상한 배려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마워, 수고 많았어. 부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그것이 쑥스러우면 편지글이나 메모글을 남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산부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무리하게 되면 배가 당기거나 발이 붓는 등 여러 가지 증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은 남편이 되는 법. 임산부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마음이 불안한데 이를 덜어주기 위해 남편은 올바른 지식을 공부하고 임산부에게 제공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라면 의식적으로 아이와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 읽어주기, 목욕시키기, 몸으로 놀아주기, 산책하기 등 아빠가 할 일을 정해놓으면 더욱 효과적. 얼마나 놀아주냐보다 어떻게 놀아주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빠가 되고 싶다면 아버지 역할을 배우고 아이에게 무관심하지 않으며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또한 강압적인 육아 태도를 피하고 솔직한 대화로 가르치며 가능한 아이와 많이 놀아주세요. 아빠가 변해야 아이도 변합니다. 좋은 아빠는 잘 놀아주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놀아주시고 짧은 시간 격하게 놀아주세요. 아빠가 놀이를 함께 즐기면 더욱 좋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TV를 끄시고 주중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아이와 꼭 놀아주세요. 특히 아빠는 가족의 주말 문화를 설계하고 엄마에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휴가를 주어 육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이 또한 아이와 아빠의 그 정서적 유대감을 도와줍니다. 힘든 거라면은 첫째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걱정이었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으니까. 임신, 출산, 육아. 수많은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겪는 엄마들. 그렇다면 행복한 엄마가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태교에서부터 시작하는 엄마와 아기의 행복을 알아봅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태어난 아기를 0세로 보지만 우리나라는 태어난 아기를 1살로 봅니다. 이는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을 살아있는 온전한 생명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태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태교란 태아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되게 키우기 위해 임산부와 가족들 모두 정성을 들여 교육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감정은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마련이지요. 태아가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산부는 항상 말을 조심하고 마음가짐을 조심히 하는 것이 바로 태교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태교의 중요성을 인식. 임산부뿐만 아니라 남편도 함께 아기의 태명을 짓고 태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등 태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태교의 방법으로는 태아에게 대화로 자극을 주거나 음악이나 다양한 소리로 청각적 자극을 주는 방법, 혹은 명상으로 하는 태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태담태교는 대화로서 아기의 뇌를 발달시키는 방법으로 부부간에 다정한 대화를 나누거나 아기에게 태명을 지어 이야기해주는 방법입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태아에게 그림책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것은 태아의 감수성을 높여주고 좋은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이 외에도 심신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 요가나 체조를 하는 것, 차를 마시면서 명상하는 것 등도 모두 태교입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이 음식들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좋은 음식이고 임신 기간 동안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을 도와주는 좋은 음식입니다. 이 외에도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벼운 운동하는 것은 기분 전환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남편과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은 태아와의 유대감에 더없이 좋은 일이 됩니다. 애착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 신체적 접촉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애착은 임신을 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출생한 이후의 애착도 중요하지만 태아 애착도 매우 중요하지요. 애착 육아를 하면 흔히 하는 말로 손 타게 되지 않을까요? 조금만 해보면 오히려 애착 육아가 편해집니다. 아이들의 말을 듣고 표정을 보고 그 아이의 기분에 맞춰서 행동하면 오히려 엄마가 굉장히 편해지지요. 애착 육아는 부모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아이에게 올인하는 육아법이 아닌 부모와 아이에게 모두 좋은 육아법인데요. 애착 육아,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애착 육아는 아이와 부모 간의 긍정적인 유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대한 육아법입니다. 애착이 잘 형성된 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신기에서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애착은 아기의 신체적인 발달, 정서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인 발달까지 많이 도와줍니다. 따라서 엄마와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안정애착은 매우 중요하지요.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기는 엄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이 생기기 때문에 엄마가 곁에 있을 때는 물론 새로운 상황에도 적응을 잘하게 됩니다. 애착이 잘 형성된 아이는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엄마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통해 자신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등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안정애착, 어떻게 형성하나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출산 환경이 어떤지, 아이의 발달 상태는 어떤지에 관해 미리 알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유 수유 역시 아이의 영양과 정서면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애착 형성에 좋은 방법. 정확한 시간보다는 아이의 욕구에 따라 부모의 느낌에 충실해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는 엄마에게 울음이나 미소와 같은 것으로 원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때 엄마는 아기의 신호를 즉각적으로 눈치채고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아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기와의 신체 접촉은 아기의 안정을 돕고 아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기가 충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문질러주기, 쓰다듬어주기, 안아주기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면 매우 좋습니다. 엄마의 미소나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반응은 아이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며 훈육 시에도 아이는 존중받는다는 느낌과 함께 자신의 잘못된 행동도 바로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활동을 할 때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격려해주는 것은 필수. 아기는 엄마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느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는 엄마 혼자 끙끙대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아를 하는 것이 엄마에게 즐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엄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